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은 동업계약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17%가 나오는 겁니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동업계약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 이유와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옥주택조합이라고도 불리고도 있어요. 그 원소에게 권하는 지역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고 이렇게 건의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17%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완공될 확률이 이제 17%인 거죠. 끝까지 총회를 거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완공 때까지 전국의 비율로 따지면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83%는 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합에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아파트를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83%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돈의 행방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줄 모르고 단순히 내가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몇 도 몇 호를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약금 넣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분양 대행사, 업무 대행사 직원들이 그렇게 호도를 하거든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없으시거나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그 조합원 자격이.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영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점 지적을 했었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금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죠. 그래서 너무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은 동업계약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서로 나눠 갖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17%가 나오는 겁니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동업계약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좀 더 달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는 사람들, 건물이 없는 사람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짓는 거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땅과 건물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짓는 거다.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박기입니다. 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주택조합은 우선 땅을 사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부터 사야 돼요. 땅을 순순히 팔까요? 내가 평생 만약에 저기 뭐 성수동에 살았다. 그리고 나이가 70, 80 정도 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부분 이사 가기 싫어하십니다. 나는 그냥 계속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땅을 사고 그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혹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땅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문을 듣고 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죠. 난 절대 팔 수 없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반드시 그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 땅 중간에 있는 토지와 땅,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박기 할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보다 뭐 3배, 5배, 뭐 7배 해당하는 금액을 뭐 시원하게 부르고 나중에 조합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박기로 인해서 알박기를 한 사람에게 7배 가량 되는 돈을 주고 땅을 산다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n분의 1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박기 뭐 무조건 되는 거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요, 그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매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너 대신 강제로 나한테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알박기를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매달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박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사비,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사업비,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사업비,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조합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공사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에게 돈을 다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추가 분담금입니다. 조합에서 맨날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고 추가 분담금이 이 정도 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이 총회만 거치면 얼마든지 추가 분담금을 거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107동 3천 2호를 분양받기로 했고, 그때 분양 대금은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해서 5억 원에 받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나는 107동 3천 2호를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공사비 증가하면 총회만 거치면 추가 분담금 늘어나고 5억 원이 아니라 6억 원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5년, 10년 걸린 경우 많다고 그랬죠. 5년, 10년 걸리는 중에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오르면 6억이 아니라 7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2배 이상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조합 입장에서는 넌 돈을 안 내니 제명시키겠다, 혹은 위약금을 물겠다, 뭐 이렇게 겁박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매우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보면 다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동호수가 마치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고, 추가 분담금은 사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 지역주택조합 처음에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50%, 60% 중도금 비율로 나오고, 잔금 때 계산해보면 70%, 80% 나옵니다. 5년 뒤에 공사가 완공되는데요. 5년 뒤에 시세 안 오르겠습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면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정책을 많이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더 강화될 분위기거든요. 절대 약화되진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그 말은 못 낸다는 거예요, 분담금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탈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그 계약을 해지 취소하고 무효로 만들어서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는 이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퇴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청약 철회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꾸준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점점 인식하게 되면서 가입 계약을 해지 취소하는 판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택법도 계속해서 이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청약 철회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우리는 청약 철회를 주장해서 가입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한 30일간의 여유를 준 것이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보니,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보니,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 이런 사실을 막 알게 된 거죠. 이제 막 저희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저희 유튜브 블로그 보고 철회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계약 체결하고 막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도 알게 되고 철회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실제 철회 요청을 해서 전액 반환받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방판법상 청약 철회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양 계약도 이제 청약 철회해서 반환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 체결하신 지 30일 이내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철회 빨리 주장하셔서 납입금 전액 반환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취소 사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그 업무 대행사, 정비업체 직원들이 이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조합원으로 가입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런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들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좀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말들을 해서 착오에 빠진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뭐 90% 확보되었다, 뭐 95% 확보되었다, 뭐 심하게는 100%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확인을 해보면 뭐 30%, 뭐 17%, 뭐 이렇게 많아봤자 뭐 50% 이렇게밖에 하기복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합원들을 속인 것이죠. 이게 80% 이상이 되거나 95% 이상이 되거나 이런 토지 확보율에 따라서 이런 사업 지행 자체가 틀어지거든요. 만약에 80%의 토지를 확보했다면 지금 사업이 신속하게 더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95%가 확보됐다면 거의 이제 완공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사업이 곧 진행되겠거니 1년 이내에 혹은 3년 이내에 완공이 되겠거니 라고 하는 걸 듣고 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확보율이 뭐 17%, 뭐 20%, 30%라면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이런 기망 얘기를 한 현장에서 이제 취소 주장을 해서 인정을 해서 전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단지에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라고 하거나 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고 하거나 뭐 입점이 확정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들어오기로 확정됐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확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뭐 예정이었다라고 하거나 그냥 논의 중인 경우였다면 그런 것도 속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기망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계약서를 보시면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작성돼 있으면 당연히 내가 202동에 302호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추첨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는 조그맣게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호수 지정은 강행 규정 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어요. 그런데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202동 302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재를 했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럼 취소가 돼야죠. 그러면은 그 조그맣게 써져 있는 글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서를 받아주거나 해야겠죠. 그럼 언젠간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심보장증서예요. 안심보장증서라고 하는 걸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조합원들을 막 모집할 때 안심보장증서를 막 남발하면서 이제 교부합니다. 조합 설립 안 되면 더 돈을 돌려줍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100% 돈 돌려줍니다. 이러면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계약하는 거예요. 안 되면 돌려주네. 증서까지 줬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거죠, 마구마구.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무효인 증서예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동업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동업계약은 법률상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이 이런 처분행위,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 또 처분행위라고 해요. 이런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여기 분담금 거둘 때도 총회 거쳐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결의할 때는 총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를 남발할 때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총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총회를 거치지 않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안심보장증서에 내가 착오로 빠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저희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님이 독창적으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안심보장증서는 어차피 이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다, 여러 가지 법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보장증서가 아니더라도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뭐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각서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이지만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 주시면 보고 이건 안심보장증서의 일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입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아니면 탈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에 기재된 지역주택조합 탈퇴 케어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집단으로 탈퇴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집단으로 의뢰를 주시면 집단소송 제기해서 모두 함께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왜 위험한지, 사업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나중에 가입계약을 해제 취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내에 있는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